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했던 거는 그래서 이상기체가 아닌 그 일반 실제 기체에서의 그 현상,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상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응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이 그런 우리가 유니버설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저기 뭐죠? 그러니까 슈퍼 크리티컬 상태랄지 아니면은 우리가 저기 여기서 봤던 이런 이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가 이런 식의 어떤 유니버설한 걸 가진다. 어떤 걸로 그 리듀스드 파라미터로 표현했을 때 기체에 상관이 없이 일정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이제 앞에서 봤던 것좀 실제로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당연히 이것도 하나의 모델인 거고 반데르발스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우리가 봤던 그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보정항을 넣고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그게 모든 영역을 다 설명한 건 아니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방정식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고안합니다. 당연히 뭐 했는데 안 맞다. 그럼 막 달라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항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퀘이션들에서 뭐 디테리치? 예. 뭐 요런 이퀘이션이랄지 뭐 베르톨레 이퀘이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압력이 낮게 되면 다 PV는 RT로 가는 건데 그걸 보정하는 방식이 살짝 다른 거죠.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정을 했다 할지 이거 같으면은 이제 여기다 온도텀을 집어넣은 거가 좀 반대 발사랑은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피팅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조금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실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저기 뭐냐 그 유니버설한 그 저기 그 이퀘이션 스테이트를 맞추는데 피팅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예 그냥 아예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아날리틱한 멋진 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정확도가 중요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어떤 함수를 우리가 뭐 익스펜션 해가지고 그냥 피팅해서 씁시다. 라고 하는 거가 이제 비리얼 익스펜션의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어요. 이건 비디오 이퀘이션, 그건 이제 케이머리 온의 이퀘이션, 뭐 하여튼 이런 이퀘이션으로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 비디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전 역학에서 보면은 힘하고 거리를 곱한 거를 보통 비디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기체로 보면 힘이 프레셔가 되는 거고 거리가 볼륨이 돼가지고 PV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디얼이라고 이렇게 그냥 통칭 얘기를 합니다. 뭐그 당시에 뭐 그런 양으로 우리가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들이 유용해서 정의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익스펜션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중 PV를 RT로 나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한 compressibility가 되겠죠? 이제 그거가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거 왜 또 갔냐? 어, 이게 이상기체에 대해서 이게 1이었던 거를, 이게 P가 작으면은 1이 되는데, P가 이제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면은 값이 보정이 되니까 일종의 테일러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BP에 CP에 저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냥 정확도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계속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죠? 그냥 틀리면은 계속 보정하겠다. 그러면 뭐 모든 영역을 내가 다 맞출 수가 있겠죠. 익스펜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압력으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볼륨으로 이렇게 P하고 V하고가 이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실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볼륨이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동일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P 대신에 1 오버 V로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 할 수 있어요. 이때 물론 계수는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B나 B 프라임을 first virial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C나 C 프라임을 second virial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양들은 우리가 상수라기보다는 각 온도마다 따로따로 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다 따로따로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냥 피팅을 해줘야 되는 값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 섹션에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뭐냐면은 이 압력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좀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압력을 많이 높이지 않지만 화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압력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자, 그렇게 됐을 때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집중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하게 두는 거예요. 압력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DG가 여기 우리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제 VDP 항만 남겠고요. DG는 VDP, 요거는 이제 항상 맞는 건데, 내가 이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V를 갖다가 내가 이제 P분의 RT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내가 이제 P의 DP는 D 로그 P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 그죠? 그러니까 P분의 dP가 우리가 이제 D 로그 P 이렇게 돼가지고 RT의 D 로그 P 이런 식으로 이제 D 로그 P를 적분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적분을 어, P1에서 P2까지 압력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 P1 압력에서 P2까지 압력에서 그 압력에서의 그 깁스 에너지 변화는 요거를 적분하는 건데 그냥 로그 P를 적분하는 거니까 로그의 P1분의 P2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값을 하나 정하는 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기압에서 어떤 이제 온도는 변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일기압에서의 깁스 에너지를 우리가 몰라 깁스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스탠다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잠깐만 스탠다드 스테이트면은 온도가 잠깐만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이게 일단 D0를 온도를 갖다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이레이팅을 하는데 요 말 자체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보통 일기압 그 상온에서 얘기를 하는데 온도가 이렇게 돼 있는 용을 한 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내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내가 이제 압력 P에서의 깁스 에너지는 G0에다가 RT의 로그 P가 되겠네요. 그죠? 이때 중요한 거는 P를 내가 기압으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단위는 맞춰줘야 돼요. 여기 G0가 1기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P1이 1기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이상기체에다가 한번 적용을 이제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비슷한 건데요. 여기서 볼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볼륨을 갖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압력을 바꾼 건데, 이제 볼륨을 V1에서 V2로 바꾼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깁스의 차이가 이건데요. 똑같이 내가 이제 VDP를 적분을 하는데, 위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P에 대한 적분을 내가 이제 V에 대한, V의 볼륨으로, 볼륨을 갖다가 두 배로 늘렸으니까, 볼륨에 대한 적분으로 요거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P분의 DP를 내가 이제 PV는 RT, 그죠?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변수 변환을 합니다. 그죠? PV는 RT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그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PV 제곱분의 RT DV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실은 이제 요거는 그냥 V분의 DV를 갖다가 마이너스 취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보면 실은 T가 상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냥 V분의 DV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RT의 로그에 V1분의 V2가 되고 볼륨을 두 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RT의 로그 2 값이 되겠네요. 그죠? 깁스 에너지가 더 줄었습니다. 이게 볼륨이 늘어나면서. 자,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아이디얼 가스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탈피 체인지를 봐라. 엔탈피 체인지는 이제 델타 H가 0이겠고요.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는 이상기체는 온도에 의존하니까 그죠? 델타 H는 0이 되고 그래서 실은 이제 델타 G가 뭐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변화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우리가 델타 G가 지금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델타 G 구했고 여기가 0이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실은 이상기체 우리가 그때 엔트로피 우리 식 보게 되면은 볼륨 변했을 때 그 볼륨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R에 이제 로그에 V1분의 V2였던 거 여러분.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떠말한 것도 들어 나오고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적용해도 이제 R 로그 2가 나오겠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자,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반대발 쓰던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상기체가 아닐 때 압력이 변했을 때 그때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해라라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트로젠 가스, 그죠? 나이트로젠 가스, N2 가스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반데발스 가스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A 값, 우리가 앞에서 구한 A 값, B 값 이걸 이제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400켈빈에서 1몰의 나이트로젠이 이제 1리터에서 2리터로 이렇게 볼륨이 증가를 했습니다. 두 배가 증가를 했죠. 앞에서처럼.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볼륨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압력을 떨어뜨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압력 떨어뜨렸다는 얘기 되니까 압력 변화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압력 변화인데,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식은 DG는 VDP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제시한 거는 볼륨 변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실은 이제 dP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dV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가 실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식 같은 것들을 쭉 활용을 했는데 얘는 이상기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P하고 V를 바꿀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반대발스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 아니라 반대발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반대발스 이거는 우리가 P는 V-B분의 RT 마이너스 V 제곱분의 A. 그죠? 이렇게 되고요. T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DP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분모의 제곱분의 1의 DV 플러스 V 3승의 2A의 DV 이렇게 나오겠죠. 요런 전개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변수 변환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DP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내가 이제 DG를 갖다가 DV로 표현을 하면은 저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적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V1에서 V2까지 이걸 적분을 한다 그러면, 요 적분은 여러분 만만하죠, 그죠? 만만해요. 만만해서 쭉 적분을 하면은, 그죠?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1, V2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쭉 계산이 되고요. 내가 V1, V2, 그 다음에 이제 1리터, 2리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를 집어넣고, 여기 보면 이제 실은 A하고 B가 여기서 A가 리터의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리터 단위 맞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300.4줄 만큼 깁스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하라는 건 뭐냐면은 엔트로피 체인지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체인지. 예. 자, 그럼 엔트로피, 온도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공개식들이 나오죠, 이게. 온도가 일정할 때 엔트로피가 변하는 거는 베타분의 알파의 dv의 t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이제 같은 거가 또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요 관계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ompressibility가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dvt를 갖다가 dp로 우리가 이제 바꿉니다. 그죠? 근데 바꿔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왜 바꾸지? 여기에서 볼륨에서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안 하는 이유가 이거를 계산 안 하려고 해서나 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베타는 사라지고 이제 알파로만 나오게 되겠고요. 알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잠깐만. 이게 베타가 이름이 헷갈린다. 알파가 컴프레시빌리티죠. 아니 얘는 익스펜션이에요. 또한 익스펜션. 얘가 컴프레시빌리티 관계되는 거고 이제 알파는 익스펜션이잖아요. 온도가 바뀌었을 때 볼륨 변화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대 방정식으로부터 풀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앞에서 가져오면은 우리가 P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가 이거 잠깐만 있는 V-B분의 그러니까 RT에다가
마이너스 V제곱분의 A. V제곱분의 A. 그죠? 요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죠. 그죠? V를 갖다가 T로 미분을 하는데 양쪽에서 우리가 이제 P가 이게 일정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잠깐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익스프레션에서 이게 지금 그 V를 T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T를 V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이거 역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라운드 V에 라운드 T에 P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역수를 취하면은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t를 v로 표현하는 거죠. t를 v로 이제 식을 바꾼 다음에 좌우변 정리해서 좀 바꾼 다음에 v로 미분하고 그죠? p 카메에 놔두고 그럼 p는 사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반대발스 이퀘이션이 이제 주로 볼륨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압력을 이제 컨트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변수를 변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알파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고서 표현을 하면은 DS가 엔트로피 체인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볼륨으로 굉장히 복잡하는데, 신기하게도 다 사라지고, V-B분의 R의 dV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오네요. 그죠? 음, 사라지게 되고 쭉 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볼륨밖에 이제 안 남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p를 넣었는데, 그치? 잠깐만. 여기서 뭔가 잠깐만. dp 마이너스 알파 v. 알파가 이렇게 계산됐고, v가 나오고, 이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을 내가 한 거가 dp하고 dv를 갖다가 내가 변수 변환한 거는 앞쪽에서 여기다 썼던 거고요. 요거를 활용을 한 거죠. 이거를 써가지고, 요게 이제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알파가 우리가 요 알파 V가 이 첫 번째가 되겠고 이제 V가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DP를 DV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썼던 요 관계 요거를 지금 활용을 한 겁니다. 그죠? 복잡하자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깔끔하게 다 나오겠고요.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V1-B분의 V2-B의 로그 값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5.93 줄 퍼 켈빈이 나옵니다. 예. 자, 내가 만약 엔탈피 체인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엔탈피 체인지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델타 G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니까 델타 S와 델타 G를 방금 구했죠? 그러니까 뒤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델타 H를 내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이트로젠 가스가 이상기체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데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볼륨이 2배가 됐으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 2305가 되고 델타 S가 이제 5.76줄 per 켈빈인데 보면은 델타 G가 마이너스 23505이 아니라 살짝 더 그 크기가 작은 값이 됐고요. 엔트로피 변화도 지금 보면 살짝 더 늘어났어요. 이게 뭐 그렇게 나옵니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보정이 된다라는 거, 리얼가스가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시험 내기는 딱 좋겠죠, 그죠? 시험 내기 딱 좋아요. 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반데발스가 아니라 내가 비리얼 이퀘이션을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비리얼 가스로 비리얼 익스펜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비슷한 양을 갖다가.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탄가스에 대해서 460켈빈이고, 이게 이제 그 compressibility가 1 플러스 V분의 A 플러스 V 제곱분의 B. 그러니까 이제 비리얼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퀘이션, 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G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제 A하고 B의 코에피션트는 이제 이런 값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뭐 지금도 만약에 저기 보정이 안 되어 있으면 G를 갖다가 지우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를 1몰에 대해서 이제 400에서 200으로 줄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앞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반대발스 이퀘이션을 썼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비리얼 이퀘이션을 쓰는 거가 되겠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압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압력이 볼륨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럼 프로시저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내가 이제 뒤지는 VDP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압력 변화는 보다는 볼륨 변화가 더 계산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뒤지를 갖다가 이제 그 이런 변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P에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P에서 V로 내가 이제 변수 변화를 이렇게 하고요. 그죠? 하고 그걸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제 볼륨 변화에 대해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식이 나오고요. 그냥 델타 G는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 아니 그 깁스 에너지 변화는 이걸 그냥 적분을 하면 돼요. 적분을 하면은 뭐 첫 번째 항은 로우가 나오고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V분의 1, V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 계산이 됩니다. 다 안 써도 알겠죠? 그죠? 델타 G가 838줄이 나와요. 이게 오케이? 자, 요거는 깁스 에너지가 보면 상당히 이건 좀 차이가 좀 크죠, 그죠? 이게 앞에서 이상기체다라고 하면은 이상기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상기체라면 여기에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라면 값이 얼마가 될까? 이 식에서 뭐만 남기면 되죠? 이상기체면 여기에서 다 이 식에서 뭐가 사라지면 이상기체예요? 요 두 개가 사라지면 이상기체죠, 그죠? 그러면 쭉 따라가면 그냥 그것만 없으면 돼요, 다 없애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남는 거는 요것만 남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계산해 보면 되는데 요것만 계산하면은 이게 2651 맞나? 맞네. 이게 대충 되니까 그죠? 이 정도 굉장히 좀 큰 그 변화죠. 그죠? 이게 아마도 여기에서는 이제 온도가 좀 높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게 아마 이게 이 값이 좀 이게 인터랙션이 큰 아마 그런 가스인가 봐요. 부탄가스가.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볼륨의 변화로 주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앞에 문제처럼 압력의 혹은 이제 내가 압력의 변화를 주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기압을 내가 뭐 1기압에서 내가 10기압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압력 변화로 그걸 물어봤다면은 시험 문제에 압력 변화가 나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어차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실은 이제 그럴 때는 압력을 넣고 이거를 뒤집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볼륨으로 바꾸는 게 가장 속편하겠죠.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뉴메리컬하게 뭔가 프로그램 써가지고 풀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계산기가 이런 고쳐 방식 답을 풀 수가 있던가? 풀 수 없어요? 좀 좋은 거 사시면 한 3만 원 넘은 거면 다 이런 뭐지 그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채찌피 뭐 요즘 웬만하면 다 풀긴 할 텐데 어떤 알고리즘은 간에 하여튼 내가 압력을 넣으면 그 압력에 해당이 되는 압력과 온도를 넣고 볼륨을 구하고 바꿔가지고 그냥 볼륨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이 함수를 V를 P로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쓰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례 익스펜션에서 그냥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비례 익스펜션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선 이 C 리얼 가스를 좀 본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지금 나이트로젠 아니 부탄가스 아니 나이트로 N2 가스구나. N2 가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컴프레시빌리티를 갖다가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TC, TR, 그 Reduced Temperature예요. 이것도 Reduced Pressure고요. 그러니까 TC나 우리가 PC로 나눈 거, 그거가 되겠는데, 요거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압력이 낮으면 다 1로 가죠. 이상적인 값 1로 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온도가 쭉 높았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상전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래에서부터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빌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떨어져 가지고 이쪽이 이제 리퀴드가 되는 거고 이쪽은 여전히 가스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가스, 이쪽은 리퀴드, 이쪽은 이제 공존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G를 갖다가 측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요 각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이 볼륨에 대해서 혹은 이제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식을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피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에피션트를 구하면 B하고 C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왼쪽이 B가 되겠고 오른쪽 스케일이 이제 C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럼 B는 이제 항상 마이너스 값을 지금 가지고 있네요. 이게 C는 이제 C는 보면은 C는 이제 TC 전에 그러니까 이게 N2가 지금 임계 온도가 126 켈빈인데 126 켈빈 이전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거 이하에선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피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마도 피팅한다고 하면 요 영역에서 이제 우리 가스 페이지에 대해서 피팅을 하게 되겠죠, 이게?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상하다. 얘가 왜 시간이 26분으로 되어 있지? 지금 시간이 30분, 40분이 남았는데.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을 조금, 실은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 좀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흐름상 이게 좀 앞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압력에 대한 변화, 그거를 좀 더 이제 편하게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포가스티를 정의를 하는데, 그 앞으로 좀 가져왔어요, 이게. 그래서 순서를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넌 아이디얼 가스를 연력학적으로 취급하는 것,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앞에서처럼 우리가 이제 쭉 어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편한 노테이션이, 더 편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보면은 이 우리가 이 이후의 모든 논의는 우리가 깁스 에너지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 건데, 이 깁스 에너지가 어떤 각 상황마다 어떻게 되냐, 케미컬 포텐셜이 각 상황마다 어떻게 되냐라는 거는 이게 그 상황마다 내가 다루는 머티리얼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다 양상이 다르는데, 그래서 각 그 분야마다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표현하기 좋은 양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포가서티랄지 액티버티랄지 뭐 기타 등등 그런 양들은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깁스 에너지를 갖다가 좀 빠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핸들로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압력에 따른 변화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선 시작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G는 G0에다가 이제 RT 로그 P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압력에 대한 거 미분 저기 적분을 해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상기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V는 P분의 RT가 아니니까 우리가 따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때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그 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루이스가 여러분 그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 루이스예요. 그분이 정의를 하셨어요. 푸가스티라는 걸 갖다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F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날아가기 뭐 이런 그런 그 용어가 되더라고. 잘 매칭은 잘 안 되지만은 푸가스티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상기체가 아니면은 이제 압력에 따른 변화가 이걸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가상적인 양 F, 그건 압력의 단위를 가지는 양인데 푸가스티를 정의를 해서 개로는 그 푸가스티로 정의를 하면은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똑같이 RT D 로그 F로 되는 이런 내가 푸가스티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F는 바로 P가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가 아니면은 P는 F가 다른데 어쨌든 가상적인 스케일을 넣어서 어쨌거나 DG라고 하는 건 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두 개의 압력 사이에 내가 그 DG는 측정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로그로 쉽게 연결을 해주는 마치 이상기체의 압력처럼 그걸 갖다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는 겁니다. 이거가 바로 이제 포가스티 정의예요. F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의에 따르면은 내가 이제 G는 G0의 RT의 로그 F인데 G0는 뭐냐면 푸가스티가 1atm일 때의 깁스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상기체에서 G0는 압력이 1atm일 때의 그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이 낮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실제 가스는 이상기체처럼 돼야 되니까 그 얘기는 즉슨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푸가스티는 압력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푸가스티가 뭐 이제 압력이 낮으면은 두 개 같은데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얘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이상기체가 아닌 경우에.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다라고 하면 이상기체의 그 아이디얼 가스의 그 압력 P에서의 깁스 에너지는 압력이 입실론일 때의 깁스 에너지에다가 RT 로그의 입실론분의 P가 되겠죠. 그죠? 입실론이 어떤 이제 압력이 되겠고 P는 이제 다른 압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압력이 입실론에서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깁스 에너지가 이제 G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푸가스티로 맞아 푸가스티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입실론이라는 이걸 갖다가 두 개가 지금 동일한 압력인데, 그게 아니라 압력이 낮았을 때 입실론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치면 푸가스티도 작고 압력도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디얼 가스의 프리 에너지와 이상기체의 프리에너지와 리얼가스의 프리에너지가 동일해지고 P 또한 우리가 입실론 또한 이제 우리가 저기 뭐냐 그죠? 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입실론 작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잠깐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후가서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입실론이 이제 작았을 때 두 개가 같은데 어 이제 위에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그걸로부터서 요만큼이 이제 이렇게 내가 되는 거고요. 리얼가스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되는 건데 그죠? 이 두 개가 만약에 내가 이제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이 깁스 에너지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깁스 에너지가 잠깐만 어떻게 이래야 될까 이게 P하고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어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이게 그 푸가스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내가 어떤 리얼가스 어떤 압력이 있는데 얘의 케미컬 포텐셜이 있죠. 그죠? 케미컬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케미컬 포텐셜이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프리 에너지를 가지는 이상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식을 잘 보면 되는데 음, 그래서 여기서 그냥 P를 갖다 F로 넣으면 되죠. 여기에서 내가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내가 이제 P를 갖다가 한번 F로 그냥 똑같은 F라고 쳐봅시다. 이게 F라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가 이제 같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입실론이 작다라고 하면은 작으면 두 개가 같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같은 거니까 위하고 아래가 같게 돼요. 그죠? 그죠? 어. 그러면은 내가 깁스 에너지에 내가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깁스 에너지 이제 푸가서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상 기체로 했을 때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기체의 프리 에너지,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 에너지하고 현재 리얼 가스의 압력 P에서의 그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가스가 현재 리얼 가스고요. 리얼 가스고 얘가 압력이 P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깁스 에너지가 P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포가스티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상기체로 했을 때 어떤 압력이면은 얘하고 같을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같은 깁스 에너지를 가지는 이상기체의 압력, 그거를 우리가 포가스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에서 그게 나오는 건데 이게 어, 이거 되세요? 이거 잘 안 돼? 가만 있어봐라. 이걸 어떻게 해? 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N2가스가 이제 0도시에서 N2가스가 이제 압력이 P 100 atm인데 이게 지금 포가스티가 97 atm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의 그 깁스 에너지가 100 atm에서 현재 100 atm에서 이의 깁스 에너지가 이상 기체로 했을 때 97.03 atm의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깁스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 오케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얘는. 깁스 에너지 변화를 갖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깁스 에너지 변화는 실제 리얼 가스의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그거를 내가 이제 RT 로그 F로 하겠다는 거는 실은 이상기체가 되면은 RT 로그 P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런 거니까 그걸로 바꾼 거니까 실은 그 푸가스티에서의 그 푸가스티가 압력이 되는 그 이상기체의 프리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 프리에너지가. 오케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푸가서티를 가지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얘의 푸가서티가 얼마냐라고 하면 실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게 기체가 어떤 기체이건 상관이 없이 내가 얘의 푸가서티가 얼마 그러면은 푸가서티가 동일하면은 동일한 프리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A라는 기체하고 B라는 기체가 있는데 얘 두 개 푸가스티가 같다라고 하면 실은 압력은 다르겠지만은 푸가스티가 같게 되면은 두 개는 프리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케미컬 포텐셜하고 1대1 매칭이 되는 어떤 또 다른 스케일을 갖다가 도입을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압력에 따른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트래킹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푸가스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실제로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이제 원래 그러니까 포가스티를 정의했던 DG는 RT의 D 로그 F. 여기에서 내가 이제 DG가 VDP니까 이거를 갖다 바꾸게 되면은 이제 그 포가스티에 대한 그 미분하고 그다음에 압력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양쪽을 내가 이제 D 로그 P를 갖다가 잠깐만. 음. 그렇죠? D 로그 P를 빼게 되면은요. 이거를 빼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D 로그 P가 이거가 이제 얘랑 같은 거니까 그죠?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두 개를 갖다가 양쪽에서 뺀 거예요. 빼게 되면은 그 이제 우변이 이렇게 RT분의 PV 마이너스 1의 P분의 DP가 되고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P가 여기 있던 P하고 여기 있던 P하고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어, 넣어준 거예요. 따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에 D의 로그 F의 마이너스 D 로그 P는 실은 D의 로그의 압력분의 포가스티가 되겠고요. 그거가 이제 P분의 이거가 뭐냐면은 컴프레시빌리티 G가 되죠. 그죠? G고요. G에서 1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1을 뺀 거가 이제 아이디얼 값에서 그 차이가 되겠죠. 그게 되겠고 요거를 적분한다라는 거는 왼쪽을 적분하면은 로그에 이제 P분의 F가 되겠고요. 그거가 이제 파이. 그래서 파이는 우리가 푸가스티 코에피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현재의 압력 분의 푸가스티가 되겠어요. P분의 F.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이 없는 어떤 그런 변수 함수가 되겠고요. 로그의 파이가 이제 0에서부터서 우리가 P까지 적분했을 때 그냥 0으로 놓은 이유가 뭐냐면 0이 되면 압력이 낮으면은 P하고 F가 같고요. 그죠? 압력이 낮으면은 푸가스티와 압력이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1이 돼가지고 0이 되니까 조건 상수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0에서 p까지 적분을 하고 나번에 p분의 g-1 이거를 적분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우리가 g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g를 갖다가 쭉 이렇게 우리가 비럴 익스펜션을 했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압력에 대해서 푸가스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여기 있는 식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걸로 이제 뭐 첫 번째 항만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V가 P분의 RT 여기서 첫 번째 항만 있다고 치면은 요 첫 번째 항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P분의 RT의 마이너스 P분의 RT가 P분의 RT 잠깐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은 G-1이 이제 여기 뭐냐? 그 이제 알파만 남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RT분의 알파 P가 되겠고 그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0에서 P까지 RT분의 요거를 적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G-1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P를 나누면은 RT분의 알파가 되고 그걸 적분하면은 그냥 이 P가 의존성이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RT분의 알파 P가 돼서 P분의 F가 코피션트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P 오버 RT가 됩니다. 내가 이제 압력이 좀 작다고 내가 이제 근사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테일 익스펜션을 하면은요 1 마이너스 여기 뭐가 나오고 1 마이너스 RT분의 알파 P가 나오겠고 그죠? P가 나오겠고 실은 요거는 뭐냐면은 그렇죠. 요거에서 내가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내가 그 알파를 소거를 하면은 이게 이제 P분의 RT분의 PV가 나오겠죠. 그죠? 알파가 뭐 이렇게 헷갈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파가 P분의 RT 마이너스 V가 되니까 그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계산하면 여기서 이제 2하고 V하고 소거가 되겠고 요거는 건 소거가 되겠고 남는 거가 이제 RT분의 PV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V분의 RT라는 게 뭐냐면은 이상기체였을 때의 압력의 역수가 되겠죠. 그죠? 이상기체에는 PV가 RT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볼륨을 이상기체의 압력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 아이디얼분의 P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하게 되면은 P하고가 이제 F하고 P 아이디얼의 지오메트릭 아이디얼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P는 현재 이상기체의 우리가 압력이 되겠고요. 아니, 쏘리. 현재 리얼가스의 압력이고 PID는 그 볼륨일 때 같은 볼륨을 내가 이상기체라고 하면 볼륨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겠냐? 그게 이제 PID가 되겠고요. ID가 되겠고 F가 프리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얘의 프리에너지와 같은 이상기체는 압력이 얼마겠느냐? 라는 게 푸가스티 F예요. 그죠? 그 세 개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실제 압력은 이상기체의 압력과 푸가스티의 그 기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뭐 특별한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잠깐 어디? 예, 여기, 이거. 이거는 이렇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죠, 요거. 요 첫 번째, 우리 비리얼 익스펜션에서 첫 번째 항까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G-여기다 넣어가지고 뒤에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면은 이제 포가스티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압력하고 여가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한 관계가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게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험 보면은 이제 허공이나 이런 쪽에서는 압력에 대한 의존성을 많이 연구를 하고 이럴 때 이런 개념들이 아마 어디에선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가.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 포가스 코에피션 직접 한번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N2 가스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디오 익스펜션이 PV가 0에서 200 기압 사이에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주어진다. 오, 뭐 굉장히 뭐 필승까지 막 계산했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한 거죠. 이게 0에서 200 기압. 자, 온도는 0도예요. 자, 이렇게 쭉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P over F, 그러니까 포가시티 코피션트, 현재의 압력과 포가시티 사이의 이제 그 B값, 요걸 갖다 계산하고 싶은 건데, 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걸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제 G-1을 P로 나눈 거니까 G-1 빼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P로 나누고요. 우선 RT로 좌우변을 갖다 우리가 이제 RT로 나누는데 이제 R하고 T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지금 이제 상수 값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PV는 RT를 계산하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고 다시 한번 나누면 여기에서 G-1을 이제 우리가 넣고서 G마스에도 넣고 P로 나누고 그 다음에 쭉 적분을 합니다. 이게 쭉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그림을 0에서 200 기압까지 쭉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P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8차 함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게 보면 거의 뭐 1 근처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압력이 많이 변해도요. 1하고 지금 가장 낮은 게 0.97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1 가까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떨어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포가스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다른 두 개의 그 압력 사이에서의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 차이를 갖다가 이제 포가스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DG가 이제 이건 포가스티 정의가 되겠고요. 정의가 되겠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거 갖다가 R 이제 로그 P를 갖다가 빼주고 더해줍니다. 빼주고 더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그러면은 내가 두 개의 다른 압력 사이에 이제 이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적분은 이제 P1에서 P2일 때 그 포가스티 코피션트의 로그 값의 차이가 되겠고요. 플러스 이제 이쪽은 이제 어떤 이상기체의 값이 되겠죠.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나오는 값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면은 포커스 코에피션트가 1이니까 요거가 자동 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요 앞쪽 부분이 이상기체가 아닌 거에 대한 어떤 보정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포가스티 코에피션트,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한 거를 가져다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압력이 0도에서 1atm에서 150 기압까지, 1기압에서 150 기압까지 했을 때 둘 사이에 델타 G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푸가스티 코에피션트는 이미 계산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 갖다가 넣으면은, 뒤쪽에 이상기체 항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쭉 계산한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기체라면은 11373인데, 76주울만큼이 감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편한 거죠. 뭐냐면 두 개의 다른 압력 사이에 내가 어떤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라. 라고 어떤 내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례 코에피션트 쭉 적분해서 계산할 텐데 내가 만약 포가스티 코에피션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걸 갖다가 두 개의 값의 차이 그걸 가지고서 이상기체 때 값은 그냥 내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구하고 포가스티 코에피션트로 없어서 이상기체가 아닐 때 보정을 갖다 계산해 가지고 넣으면 그냥 따다닥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덜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편한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압력을 내가 많이 다룬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음,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푸가스티는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주로 이제 기체에 대해서, 기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그런 우리가 이제 푸가스티를 정의했었는데, 실은 그 개념을 워낙 유용하니까 그 개념을 연장을 해가지고 응집상에 대해서도 내가 푸가스티를 갖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 뭐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온도하고 압력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이쪽이 이제 베이퍼고요. 이쪽이 이제 리퀴드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응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퍼 리퀴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베이퍼에서는 내가 푸가스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쭉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고 리퀴드에서의 푸가스티를 정의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내가 요 포인트에 푸가스티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은 온도에서 쭉 내렸을 때 기체랑 공존을 하는, 그죠? 기체랑 공존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실은 이제 압력인데, 그 압력은 뭐냐면은, saturation, 그러니까 그 포화, 증기압. 그 압력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는 실은 베이퍼하고 리퀴드가 공존하니까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요. 깁스 에너지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베이퍼에서의 깁스 에너지는 푸가스를 잘 정의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리퀴드에서 요 포인트에서의 푸가스티는 그냥 기체에서 푸가스티로 내가 딱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니까 푸가스티가 케미컬 포텐셜을 연결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압력에서 공존하니까 여기에서의 푸가스티는 바로 그 같은 요 기체의, 공존하는 기체의 푸가스티. 그거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내가 압력이 실제 현재까지 압력까지 높아졌을 때, 그 푸가스티의 그 변화는 원래 했던 정의 있죠. 푸가스티의 그 깁스 에너지의 차이는 푸가스티를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요 정의를 따라가지고 내가 푸가스티를 다시 리스케일링을 하면 돼요. 정의를 하면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의 깁스 에너지와 이 압력에서의 깁스 에너지의 차이는 로그의 푸가스티를 적분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RT에 요거 되는 거고요. 이거가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잠깐만 이게 RT에 그게 되는 건데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실은 이제 압력이 변화할 때 깁스 에너지 변화 응집상에서 뭐 일반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이제 V의 dP라고 다시 적용을 하면은요. V 곱하기 dP에 이거는 이제 dg가 V dP인 거는 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응집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응집상은 기체하고 달리 V가 거의 일정해요. 리퀴드의 볼륨은 일정해요. 이게 압력을 갖다가 보통은 내가 수백 기압 뭐 전혀 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밀도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VL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P-P saturation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논의가 좀 이렇게 저렇게 왔지만은 결국 뭘 한 거냐면은 내가 요거를 통해서는 리퀴드 페이스의 푸가서티를 했고요.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가 실은 이제 뭐냐 계산해 보면은 VL 그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걸 두 개를 이퀘이트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떤 압력 P일 때의 이 리퀴드의 푸가서티는 요 우리가 세츄레이션 포인트에 이제 F의 요거가 이제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이제 그 포화 수증기압에서의 기체상의 푸가서티에다가 여기서 이제 로그를 풀고 하면 익스포넨셜로 들어가는 거죠. 익스포넨셜의 RT분의 VL의 P-P saturation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푸가서티 여기는 이 점에서의 푸가서티가 되겠고요. 요거가 내가 이제 이 압력이 이만큼 증가하면서 생기는 이게 내가 딱 이렇게 한 점, 딱 요 포인트로 내가 고정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포인팅 커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포인팅. 예, 포인팅 커렉션. 이렇게.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응집상도 푸가스티로 그냥 다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깁스 에너지를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를 내가 좀 편한 스케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고 이때의 그 내가 푸가스티를 정의한 거는 푸가스티는 항상 그 단위는 압력 단위인 거고 그 압력에서의 이상 기체의 프리 에너지.
의미를 하는 거예요. 편하잖아. 그죠? 다 그걸로 퉁칠 수 있으니 모든 게 다 어떤 내가 똑같은 내가 이퀄 부팅의 생각 압력으로만 하게 되면 압력을 하게 되면은 기체마다 이게 그 커렉션 텀마다 그러니까 내가 뭐 A나 B나 뭐 이런 것들마다 다 내가 그 프레임이 다를 텐데 그냥 포가스티를 하게 되면은 그냥 다 내가 추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미리 계산해 놔야 되는 건 있겠죠. 포가스티를 갖다가.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 변화에 대한 편한 개념이다라는 게 되겠어요. 질문?